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 부의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눌러주시고요. 요 자막 좀 꼭 좀 부탁드려요. 한번 읽어주세요. 자, 어제 미국장은 좀 혼조세로 끝났어요. 일단 혼조세로 끝났는데 어제 PC 물가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물가 지수가 상당히 이제 그 물가가 하락하고 연준 정책도 상당히 괜찮아갖고 여러 가지가 이제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고점이죠. 뭐 조금 올라왔으니까 좀 2.13%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서 낙폭을 확대했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하락 전환을 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미 증시는 반도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가 부진하면서 나스닥이나 뭐 이런 기술주들은 좀 빠졌는데 다우는 뭐 상당히 그 최고의 그 모습을 보였어요. 다우는요, 그쵸? 다우는 뭐 워낙 지금 뭐 최고점을 뚫었다는 빠졌잖아요. 나스닥은 그래도 뭐 5일선 지지고요. S&P도 5일선 여기 보죠. 5일선 지지가 이 지수에서는 딴 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5일선 지지하면은 괜찮은 거고 5일선 이탈하면 좀 경계해야 되는 거고 또 5일선 밖에 이렇게 있다가 5일선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괜찮잖아요,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5일선 올라타니까 괜찮아졌죠. 이런 식으로 지수는 5일선에 대한 것만 보시면 돼요. 아무튼 뭐 지수 자체는 이제 큰 문제는 지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 자체에 큰 문제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어제 미국장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중국 기업이 계속 강세예요. 중국 기업이 그죠? 뭐 이제 테슬라가 좀 상승을 했고 이제 반도체가 좀 빠졌는데 테슬라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기업들이 뭐 알리바바 뭐 판도더 뭐 진동닷컴 이런 데들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 중국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 때문에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지수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지수는 크게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 총리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장이나 미국 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국장에서 어저께 특징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주말이니까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주말이니까 오늘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이 9월 28일 토요일 날 아침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미국장에서 어제 특징을 보신다 그러면요. 뭐 지금 쭉 말씀드렸어요. 테슬라 올랐고 반도체 쭉 빠졌고 어제 비만주들도 조금 빠졌어요. 근데 미국장이 이제 어저께 그 특징을 보신다 그러면은 요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종목 올려드리는 거 제가 운영하는 그 텔레그램 방에 가끔 올려드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하잖아요. 관련주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무료니까 올려드리는 그 영상 밑에 주소 있어요. 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뭐 그냥 텔레그램에 민족주식사관학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글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이언큐라는 종목이 이제 어제 급등을 했어요. 20.47%.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종목이죠. 이게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어저께 미국 국방부랑 계약을 했어요. 미국 국방부랑.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의 이제 팁이니까 물론 그게 우리 장의 연결력이 보통 미국장하고 100%는 아니에요. 뱅크로 뭐 100%라 그러면 뭐 아주 쉽게요. 그렇지만 굉장한 컨닝 페이퍼입니다. 보통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8, 90% 이상은 거의 미국장에서 올라갔던 급등주들이 우리 장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중국 경기 부양한 다음에 미국장에서 중국주들이 막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정방에서는 아침에 중국주 급등한 걸 보고선 형성그룹을 들어가서 상한가를 먹었잖아요. 이렇게 미국장과 연결을 하면은 굉장히 승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그 팁이니까 반드시 미국장을 보고 미국장이 어느 종목이 올라갔나 그래야 섹터라니까요. 그 섹터가 우리나라 연결력은 100%는 아니지만 80에서 90%는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
또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제 일본장이 이제 일본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인데 어저께 일본의 차기 총리가 결정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 애증의 관계잖아요. 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차기 총리에 시게루라는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괜찮은 사람 같긴 해요. 그렇죠? 역사 문제에서 상당히 그 좀 이렇게 잘못도 반성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극우에도 다카이치한테 결선에서 역전승을 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역사 인식에서 독일처럼 우리도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주식 측면에서는 조금 골치가 아파요. 이 사람이 왜 골치가 아프냐면요.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일본에서 더 이상 디플레이션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올해 금리 인상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원래는 그쵸. 자기 나라 경기 부양을 해서 뭐 하기 아니 자기 나라 저 인플레가 너무 강해서 한다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캐리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대부분 청산됐다는 설이 있고 뭐 지금 아주 멀었다. 아주 뭐 세 발의 피라 그러죠. 옛날 그 정도만 청산이 됐다. 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것들이 지금 같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본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게 되면 그 엔캐리에 대한 그 위험성이 늘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바로 지금 올릴 건 아니겠고요. 이제 연말쯤에 12월쯤에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뭐 요 정도만 이제 그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제 미국장 뭐 지금 세계 경제 정치 뭐 이런 것들은 다 돌아가는 걸 다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격화되고 있어요. 좀 그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국제사회에서 뭐 휴전을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뭐 저기 이스라엘만 아니었으면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란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억울할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만 저렇게 봐주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기 아시아의 무슨 어느 나라였다. 뭐 이러면은 벌써 왕따 당해서 미국이 가만 놔뒀겠어요. 늘 전쟁 계속하면 진짜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어저께 우리나라 그 차트에 대해서 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도 뭐 5일선 지지고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오늘은 자, 순간 체결이라는 거 제가 많이 몇 번 방송이라기보다 유튜브로 업로드를 해드려서 상당히들 좋아하신 분들이 많고 실제로 승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순간 체결을 1억 원짜리들이 1억 원씩 막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도도 있겠죠. 뭐 이것만 체결 횟수가 많은 거죠. 1억 원씩 들어온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이게 외인이든 개인이든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지금 같이 보는 거니까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코스피의 10종목하고 코스닥의 10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들을 이제 스크랩을 해놓고 하시면은 이 종목들은 비교적이 아니죠. 상당히 승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승률이 높아요. 그리고 비교적이란 표현을 썼던 거는 너무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특히 코스피 종목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코스닥은 또 특성이 코스피하고는 틀리잖아요. 조금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팔딱팔딱도 이 중에는 있어요. 팔딱팔딱 뛰는 종목들도 팔딱팔딱 뛰는 맛에 우리가 코스닥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목들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정적으로 뭐 이렇게 1, 2% 이런 거 저는 싫어합니다. 그냥 팍 해서 VI 올라가고 상한가 가고 막 이래야지 그 하는 맛이 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10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외인 뭐 기관 수급들이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포스코홀딩스. 자,
포스코홀딩스 보면 이거 외인도 1등이에요. 1위. 1위니까. 12서부터 해야 되나? 이따 코스닥은 12서부터 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1위부터 하니까 당연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5일선 아까 얘기했죠.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 역시 5일선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480선, 240선 장기 평선들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요거 돌파를 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시리즈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강하죠. 역시 이것도 수급이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좀 이거를 베끼느냐 안 베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를 베끼면은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이거를 베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이제 기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 뭐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고 다 아시잖아요. 포스콘 또 다 아시는 거고. 세 번째가 기아 자동차죠. 이것도 근데 이건 기관도 괜찮죠. 어저께는 좀 금요일 날은 저거 좀 외도래 좀 매수가 안 들어왔지만 외인 매수 들어오고 지금 그 전에 계속 기관도 매수세가 좋았던 종목이잖아요. 그쵸? 기관이 근데 매수세가 연기금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 말 그대로 증권회사에서 매수를 하네요. 뭐 이것도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화장품이죠. 여기 보면 이제 섹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화장품, 아모레퍼스픽. 화장품은 중국 경기 부양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돼요?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화장품 쪽은 뭐 아모레퍼스픽을 대표 주자로 해서 다른 것들도 잘 봐야 되겠죠. 어저께 방송한 거에 몇 종목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그렇죠? 이게 쌍봉을 맞고 여기서 떨어졌는데 이거 뭐 외인들 기관들 매수세도 있잖아요. 쌍봉을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개파락이 떨어졌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럼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을까? 관군제면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연휴가 많아서. 항공주들이 좋은 거죠. 항공주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주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항공주들이 안 좋은데 유가도 지금 경기 부양하고 역설적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면 유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유가도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상당히 그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 왜냐하면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 한 달간 돌파 못하던 지점을 물론 이거 갭으로 갔지만은 갭이래야 1% 2%죠. 아무튼 이거보다 또 이렇게 항공주가 괜찮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참조해요. 코스피는. 그럼 아까 아모레퍼스픽이 좋았다 그러면 화장품을 보는 거고 기아가 좋았다면 자동차를 보는 거고 대한항공이 좋았다 그러면 저가항공을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 코스맥스 역시 화장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외인들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이것도 지금 여기 돌파가 중요하죠. 그 전에 여기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거의 한 달간 돌파 못하던 지점을 지금 돌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 이제 돌파하는 게 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식품주가 올라갔죠. 오리온이 지금 식품주인데 이것도 뭐 매수세가 상당히 좋아요. 전고점을 비키라 하나요, 오리온이? 이거 한번. 근데 위에 지금 여기 240선이에요. 전에도 여기 돌파를 못했었어요. 그렇죠? 240선 돌파를 못했었는데 역배열이니까 요거 좀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아니 맞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건 뭐 좀 내려오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풍사는 뭡니까 이게? 풍사는 방산주잖아요. 방산주 그렇죠? 방산주 그러니까 이 방산주 풍사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코스피들은 뭐 다 회사들이 괜찮죠. 방산주인데 뭐 이것들에 대해서도 외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계속 매도하다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뭐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뭐 지금 금액이 한 몇십억 뭐 이렇게 이상 하는 분들은 이런 안정적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렇게 코스피 열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을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10위부터 코스닥을 말씀드릴게요. 10위가 ISC예요. 그냥 다 생략하고 반도체죠. 외인 매수하고 있고 기관 들어오고 있어요. 바닥 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좀 여기 베끼고 여기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이거 돌파 여부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역배열이야 이제 여기 이런 데선 저항들을 어떻게 뜨느냐가 중요한데 ISC. 그다음에 SM에 다 알잖아요. 엔터주. 그렇죠? 엔터주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뭐 여기서 60선, 120선, 240선, 480선 완전 거꾸로 된 역배열이죠. 장기 평선이 높을수록 더 위에 있고 밑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이 중간 급등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SM이 올라오면 뭘 봐야 되나요? SM 라이프 디자인,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연결 회사이면서 SM은 무겁잖아요. 근데 SM 라이프 디자인이나 SMCC 같은 경우는 가볍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SM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이런 종목을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이 세게 올 수 있어요. 요거 다음에는 SMCC, 그렇죠? SMCC 이런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M을 보면 SM을 딱 보는 게 아니라 SM 라이프 디자인, SMCC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팁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매매의 팁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고요. 파크 시스템 반도체죠. 이건 이미 뭐 고점이에요. 고점에서도 더 좋다 보는 이 전고점을 이거 전고점 여기를 베끼라 갈 가능성이 있죠.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아요. 근데 거래량이 조금 더 붙어야 되겠죠. 근데 시총이 큰 종목이라 이것도. 그다음에 역시 반도체 YC. YC는 한번 가면 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연기금 매수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깔딱깔딱 되고 있는데 깔딱깔딱 되는 게 여기에 지금 240선 저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40선인가 여기 120선이죠. 위에가 240선이 밑에 있네요. 밑에 있고요. 240선은 밑으로 480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좋은 종목에 밑에 480, 240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이제 단중기 이평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단중기 이평선이 지금 모이고 있나요? 안 모이고 있나요? 모이고 있잖아요. 11선, 21선, 5일선, 위에 뭐 121선, 41선, 61선 다 모이고 있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이면 흩어지려면 어떻게 아래로 크게 흩어지거나 위로 크게 흩어지겠죠. 즉 아래로 크게 가거나 위를 크게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태성 이거야 뭐 신고가에 돌파를 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뭐 시간의 단위가 좀 빠졌는데 과연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가 문제죠. 한없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조정은 항상 이건 5일선 조정은 이제 고점 종목은 아까 지수처럼 5일선 조정을 항상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목요일 날 소개해드려 갖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18% 급등한 겁니다. 목요일 날 제 유튜브에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이만큼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FM 가이드는 지금 뭐 여기 1, 2, 3, 4 4연상을 갔던 종목이 지금 2연속 하한가를 가졌어요. 이건 여기 지지하겠죠. 여기 지지할 겁니다. 지금 뭐 한 17,800원 정도 지지하고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없어졌네요. 갑자기 요거 여기 같이 보시는 게 좋아서 제가 놔둔 건데 그쵸? 보시는 분들 이거 같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고 가도 FN 가이드 지금 연기금은 뭐 팔진 않았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 메타버스죠. 뉴플렉스 시간엔 좀 밀렸어요. 많이 밀렸죠. 장기 이평선 돌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매물대를 돌파한다는 게 말은 쉽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본전이야 240선 말도 1년을 기다렸어 이러고 본전에 던지는 걸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 이평선이든 뭐 중기 이평선이든 특정 이평선을 이렇게 거래량 돌파하고 나면 조금 쉬어갑니다. 이렇게 쉬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역시 2등이 뭐예요? JYP죠, JYP. 박진영. 그러니까 지금 아까 SM 보였고 JYP가 보였다니까 이 JYP도 뭐 아주 무슨 팔딱팔딱 뛰는 건 조금 약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엔터주가 가니까 아까 얘기한 그 영어 라이프 디자인하고 그 영어 CNC 이런 것들은 이제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1위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이거 역배열이라 사실은 저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120선 돌파하면 또 240, 480선, 240. 저 같으면 이 종목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이게 1등이라는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겠죠. 그 에코프로 이 BM하고 에코프로 형제들 때문에 지금 코스닥 1등이 알테지온에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는데 뭐 한 방에 옛날처럼 막 치고 가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조금의 상승의 여지들은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체결 1억 원 이상이 뭐 팔딱팔딱을 위해서 들어온 것들도 있겠지만 큰 돈들이 천천히 가는 걸 위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참고로 해서 같은 섹터의 것들을 사거나 아니면 큰 돈 갖고 계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이쪽을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내일도 또 방송할 거고요. 계속 뵙겠습니다. 혼자 잘하시는 분은 하세요. 근데 아니신 분은 오세요. 정말 오시면은 야 주식이라는 게 내가 몰랐던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정말 그 제대로 한번 주식 공부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목들 팔딱팔딱 튄다. 그 팔딱팔딱 튀는 거 뭐 그냥 눈으로 그냥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즐거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